주식 박사와 함께하는 주식 힐링 캠프. 안녕하세요. 닥터스탁 시즌2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미국과 국내 증시의 디커플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국내 증시 드디어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다만 코스피 지수의 상승폭은 장 막판에 살짝 꺾인 모습인데요. 사실 오늘 반등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끼실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또 오늘 하루 있었던 여러분들의 시황, 업종, 종목에 대한 고민과 궁금증들 오늘도 저희 주식 닥터가 명쾌한 해답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자, 닥터스탁 시즌2 매일 오후 4시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요. 또 이데일리 TV 유튜브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방송 참여도 가능하니까 시장 이야기나 종목 이야기 함께 나누러 오시고요. 또 생방송 중에는 물론이고 방송이 끝난 후에도 노란톡에서 알짜 주식 정보들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죠. 그럼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참여 방법 먼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진우 주식 닥터의 노란톡방은 세 가지 방법으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첫 번째는 노란톡 내 오픈 채팅방 검색으로 참여하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노란톡에 입장하셔서 화면 상단에 채팅방 검색 아이콘을 누르면 오픈 채팅이 뜹니다. 그곳을 다시 한번 누르고 들어가셔서 검색어 이진우의 선한 주도주 클럽을 입력하시면 노란톡방 링크가 나오는데요. 바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에 문자 번호 샵 3772번 입력하신 뒤 이진호 세 글자 보내주시면 노란톡방에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는데요.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이진호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닥터스탁 시즌2 오늘 수요일을 함께 해주실 분입니다. 선한 투자 클럽을 이끄는 선장, 수요일의 주식 닥터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한 발 앞선 착한 투자의 대가 이진호 주식 닥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오늘부터 또 수요일, 매주 수요일을 책임져 주실 건데 오늘도 첫 인사, 각오 한마디 들어볼까요? 네, 저는 선한 주식 투자 클럽의 이진호 대표입니다. 그동안 저는 올바른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하면 접근을 하고 또 어떻게 하면 좋은 수익을 달성할 수 있는지 그 방식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주 수요일 또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 자주 찾아뵐 텐데요. 앞으로 좋은 수익, 좋은 종목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올바른 주식 투자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또 착한 투자라고 하니까 많이 기대가 되는데 앞으로 매주 수요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먼저 오늘 시장 간단하게 마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행히 양시장이 반등을 하면서 빨간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장중에 1% 이상까지 상승폭을 확대했지만 막판에 살짝 반납을 했는데요. 0.5% 오른 3,158선으로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1,170원 아래로 내려왔지만 외국인의 매도는 오늘까지 7거래 연속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다만 2,600억 원 정도로 매도 규모가 많이 줄어든 상황이었고 기관의 매수세가 지수를 견인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 가까운 상승폭 견조하게 지켜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1,021선으로 마감을 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 유입이 됐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크게 밀릴 때 제약바이오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섹터가 하락을 했었는데 오늘은 그 반대의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으로 고르게 반등을 했는데요. 일단 반도체주 낙폭이 좀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 내내 반등을 시도하다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엇갈린 가운데 결국에는 약보합권으로 마감을 했고요. SK하이닉스가 2% 상승을 했습니다. 또 어제 많이 밀렸던 2차전지 소재주들 호실적 소식과 함께 반발 매수에 유입이 되면서 일제히 반등을 했고요. 해운이나 철강 같은 경기 민감주들도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특히 오늘 HMM이 다시 강한 탄력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원달러는 드디어 좀 진정이 되면서 시장이 반등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은 계속해서 코스피 전기전자 업종 오늘 집중적으로 매도를 하더라고요. 또 언제쯤 돌아올 수 있을지 궁금한데 오늘 시장 관전평을 일단 먼저 들어볼까요? 네, 일단 오늘 시장은 어제 하락폭이 좀 가대폭이었다는 인식 속에서 좀 기술적 반등이 나온 성격으로 좀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외국인의 일단 매도세가 지금 한 달 이상 계속 좀 지속이 되고 있는 게 시장의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다만 제가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어제 참 막판에 외국인이 선물해서 순매수로 전환한 게 제가 좀 포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상승을 어느 정도 예견했다는 말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외국인이 선물 마지막에 매수로 돌아섰고 오늘도 2천억 원 이상 매수 우위를 보였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환율에 대해서는 좀 전망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네, 환율도 지금 장중에 뭐 애완당국 개입의 어떤 뉴스가 좀 나왔었는데요. 사실 환율이 좀 올라가는 것은 네, 그 외국인의 매도세가 어느 정도 진정이 돼서 환율도 이제 1,180원을 안착을 할까 했었는데 다행히 오늘 좀 환율도 좀 안전을 좀 찾아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게 오늘 시장을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환율과 외국인의 수급이 좀 긍정적인 신호를 보였다는 점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새롭게 인사드리는 주식 닥터이신 만큼 또 노란톡 공략주 수익률도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저희가 수익률 고공행진하고 있는 점 항상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오늘 오신 또 이진호 주식 닥터님의 노란톡 수익률도 한번 리뷰를 들어볼까요? 네, 보시면 최근에 저는 시장에 어떤 매기가 쏠린 바이오주 업종을 좀 추천을 많이 했었는데요. 네. 먼저 보시면 매지원 같은 종목을 제가 이제 8월 10일 날 차트를 한번 보실게요. 네. 네. 네, 매지온 네.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매지원이 16만 6,800원에 오늘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8월 10일 날 저는 선침해를 해서 좀 며칠 전에 차익 실현을 했던 종목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서린바이오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네. 네, 서린바이오는 어제 좀 상한가를 갔었는데 일단 시장의 매기가 바이오주에 쏠린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차트에 동그라미 오는 차트에 제가 설정이 좀 안 돼 있어서 죄송합니다. 네. 네, 먼저 다시 할게요. 네, 서린바이오 확인하고 계시는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상한가 근처에 청산을 했다는 말로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는 이 제약바이오주들이 정말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또 여기에서 공략주를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매지온 같은 경우에는 상승 추세 계속 이어지고 있는 점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서린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상한가로 마감을 했고 오늘 다시 한번 갭상승한 이후에 좀 음봉으로 마감을 한 모습인데 두 종목 모두 수익률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진호 주식닥터의 노란톡 종목 그리고 수익률 노하우가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또 바로 도움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노란톡 내 오픈 채팅방 검색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란톡에 입장하셔서 화면 상단에 채팅방 검색 아이콘을 누르면 오픈 채팅 보이시는데요. 그곳을 다시 한번 누르고 들어가셔서 검색어 이진호의 선한 주도주 클럽을 검색하시면 노란톡방 링크가 뜨고요. 바로 눌러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QR코드를 통해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에 QR코드 스캔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여기 아래 화면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해 주시면 역시 바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에 문자 번호 샵 3772번 입력하신 뒤 이진호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이진호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 특징 섹터나 업종에 대해서 점검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 전망을 좀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피가 9거래일 만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워낙에 낙폭이 컸었고 또 장 막판에는 살짝 밀리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여전히 또 언제 또 하락세가 나오게 될지 그 불안감은 아무래도 좀 지속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반도체 대장주들은 급락을 멈춘 상태이고 이미 나온 악재들 뭐 테이퍼링이나 델타 변이 이런 것도 반영이 좀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 반등을 좀 기술적 반등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조금 더 상승 모멘텀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보는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면 네. 오늘 구간에서 반등은 기술적 반등이나 일단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기술적 반등에 있어서 이게 앞으로 이제 박스권 하단을 이탈하면은 장기 추세 하락으로 전환이 되느냐.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네. 일시적인 조정 후에 다시 주가는 상승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술적 반등이 나온 다음에 다시 하락 추세를 이어질 것이라는 의견은 아니시고 네. 조정을 거친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오늘은 일단 또 보합권쯤에서 이렇게 마감을 했는데 이 두 종목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망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뭐 반도체 관련 업황에 대해서는 요즘 부정적인 의견들이 이제 대다수 나오고 있는 네.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저희 기준에서 보면 현 시점에서 반도체 업체 기존 예전에 걸어왔던 현황을 보면은 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저점 매수의 기회로 좀 활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주기가 앞으로 크게 반도체 업황이 계속 안 좋아질 것 같지는 않고요. 한 달 정도의 어떤 기간 조정을 거쳤다가 다시 반등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저점 매수의 관점으로 좀 진입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 달 정도 기간 조정을 거쳐서 반등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저점 매수 전략으로 대응해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려봤고 또 코스피 양지수, 코스피와 코스닥이 반등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좀 전망을 해주셨는데 언제쯤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일단 시장이 어제 뭐 외부 일정, 저희가 우리가 미국 좀 일정을 좀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네. 어제 파월 의장의 어떤 멘트가 시장에 나올 줄로 예상했었는데 사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네. 오늘 미국 FOMC 의사로 결정을 보고 내일이나 모레 중에 어느 방향성이 좀 정해지지 않을까 해서 일단 시장 관망세를 좀 유지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네, 테이퍼링 이슈가 아무래도 계속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는 만큼 FOMC 의사록이 나온 다음에 방향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전망을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상승한 섹터를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차전지 소재주들이 일제히 강하게 반등을 해줬습니다. 근데 종목들을 좀 개별적으로 봤을 때 그동안 대장주 역할을 해줬던 LNF나 에코프로 BM 같은 종목들은 한 상승폭이 3에서 4% 정도 올랐었고요. 신흥 SH가 오늘 상한가로 마감을 했고 코스모화학 같은 종목도 15% 강하게 반등을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소재주 내에서도 좀 이 대장주들의 역할이 바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좀 전략을 세우면 좋을까요? 네, 저는 이제 대장주 업종은 크게 바뀐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요. 네. 워낙 2차 배터리 전지주들이 모든 종목들이 좀 실적이 사실 다 좋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지금 시장에 어떤 상승 영향을 좀 받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네. 사실 신흥 SEC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이 예상치보다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 종목은 좀 주목을 하자라는 관점에서 근데 가격이 또 많이 또 그만큼 올랐기 때문에 신흥 SEC 같은 종목은 눌림을 줄 때 또 눌림목에서 저점 매수,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신흥 SH 오늘 상한가로 마감을 했는데 또 많이 올라온 만큼 눌림목에서 매수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2차전지 관련주 내에서 또 다른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가 또 있을까요? 네, 뭐 2차 정지에는 뭐 잠비주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 SKC, 후성 같은 이제 소재주에도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근데 접근 시점은 어느 시점에서 접근을 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 21선, 입동 평균선을 상당히 중요하게 보는데 현재 가격의 괴리감이 그렇게 크지 않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점에서도 분할 매수로 들어가면 2차 전지 관련 소재나 배터리 쪽은 갈수록 전망이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공격적으로 좀 이 분야에 대해서는 투자를 하셔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SKC나 후성 같은 다른 소재주들 21선 부근에서 좀 매수가 유효하다라는 전략을 들어봤고 그럼 좀 장비주 쪽은 어떨까요? 장기적으로는 지금 보시면 지속 성장한 가치주가 무엇이냐 현재 테마 업종을 살펴보면 저 2차 전지주 관련 업종들이 다 지속 가능한 성장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점 상관없이 앞으로 네. 계속 주가가 갈수록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중장기 접근이든 단기 가점이든 뭐 종목을 분할 접근으로 이렇게 매수 접근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2차전지 관련 섹터의 성장성 자체를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대부분의 섹터에서 반등세가 포착이 되긴 했지만 종목별로 좀 차별화된 모습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자면 잠시 쉬어갔던 주인공들이 다시 시장에 돌아왔다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해운주 HMM이 오늘 좀 강세를 보였고 의류주에서 FNF 역시 대장주 역할을 하던 종목이 오늘 다시 한번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의료기기 섹터 내에서는 클래시스, 또 OLED가 어제 또 LG 디스플레이가 OLED 관련 투자 소식을 발표했는데 오늘 덕산 네오룩스 같은 이 대장주들의 반등세가 굉장히 눈에 띄었는데 이런 종목들은 앞으로의 전략을 좀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네, 일단 먼저 HM 종목을 좀 보면 그 실적이 또 예상보다 또 강력한 실적으로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HM 같은 경우도 해운호 호암이 하반기까지 지속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뭐 현재 뭐
주가는 이치는 뭐 앞으로 더 상승할 개연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또 의류주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도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의류주는 가을, 겨울 옷이 가격이 더 비싸져서 판매가가 결국 상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반기에 더욱 기대되는 업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의류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근 몇 달간 좀 조정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지금이 굉장히 또 매수 기회로 노려봐도 괜찮을까요? 네, 이제 뭐 시기적으로 이제 갈수록 이제 가을하고 겨울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네. 매출액이 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을 한번 고려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판매가가 상승하면 결국에 그게 또 실적으로 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저는 의류주 같은 경우에 LF 네. 종목에도 더 주목을 좀 하시라고 말씀을 LF요?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의류주 가운데에서는 또 LF를 선호주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또 아까도 언급했던 게 의료기기 섹터 내에서 클래시스 같은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클래시스는 에스테틱 피부 미용 기기라고 해서 시장에 좀 알려진 부분이 있는데요. 네. 근데 지금 차트 위치를 보면 근데 기술적으로 좀 많이 사실 좀 고점에서 네. 지금 위치가 좀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클래시스 같은 경우 현재 위치에서보다는 역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줬을 때 그때 한번 매수 진입을 해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클래시스 점검도 도와드렸고 또 OLED 관련주들을 점검을 해보자면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오늘 3% 정도 올랐고 어제 한 3조 이상의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이 OLED 관련주 일부 종목들도 강한 흐름을 보였는데 이 섹터는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시장에 이제 화두가 되었던 게 역시 OLED 관련주 LG 디스플레이 3조 투자 소식이 아마 시중에 가장 화두가 됐었는데요. 네. 근데 LG 디스플레이 신규 투자인이만큼 어떤 LG 디스플레이 밸류 업체 중에 하나인 LG 세미코 같은 경우에는 네. 앞으로 지속 성장이 가능하다고 또 보고 있고요. 또 추가적인 또 OLED에 관련 또 관심 종목들이 사실 제가 이제 보고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 네. 이건 다 이제 노란 톡에서 일단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네, 노란톡박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은 제가 OLED 투자 관련한 자료 및 종목 전략을 노란톡박에 상세하게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OLED 관련주 또 관심 있으신 분들 여러 가지 종목들에 대한 투자 전략을 또 노란톡방에서 제시해 드린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참여하셔서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좀 상승했던 업종, 특징 섹터에 대한 분석과 처방전을 들어봤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나 유망 종목들, 투자 전략은 역시 노란톡방에서 제시해 드린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는 선한투자클럽의 착한 수익 얻게 해줄 수 있는 이진우 주식닥터의 원포인트 주식 레슨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에 대한 내용은 또 노란톡방에 따로 올려드린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함께 참여하셔서 공부해 보시는 것도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원포인트 주식 레슨 지금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선한 주식 투자법이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접근할 수 있는지 그 방법과 또 종목을 어떻게 선별하는지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제가 준비한 선한 투자법에는 보시면 이렇게 사선이 있습니다.
먼저 착할 선한 종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네, 선한 종목이란 현 시장의 특징과 부합된 종목이 곧 선한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시장은 대세 상승장은 아닙니다. 박스권 장세에서 업종별, 종목별 차별화가 조금이 아니고 심하게 그렇게 이루어지는 장세인데, 이러한 장세에서 테마 주도주, 또 수급이 몰리는 수급주가 선한 종목이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가릴선이라고 해서 이제 선별 투자라는 것은 테마 주도주, 수급 개선주 종목 중에 최근 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률이 상승하고 있는 종목에 주목하자라는 논지인데요. 자, 테마 주도주의 가치 성장주를 접합시켜서 보는 종목을 저는 선한 종목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테마주 급등주라도 투자할 가치가 있는 회사인지 선별하는 작업이 필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아가 세 번째로 먼저 선침해라고 하는데요. 저는 업종 주도주, 또 테마 주도주 중에서 최근 분기업과 영업이익이 좋게 나온 종목을 선별해서 마지막으로 차트 확인을 통해서 선침해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최근 거래량이 평균 거래량 대비 3배 이상 터진 종목, 또 주가 H가 박스권을 돌파한 종목을 선침매한다라고 이렇게 기재를 해드렸는데요. 그래서 밑에 부분 한번 주목해 주셔야 되는 게, 저의 선침매 요건에는 차트상으로 최근 거래량 급증과 박스권 돌파가 키워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한 종목을 찾는 방법이 곧 증권시장에서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럼 선한 종목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보시면 테마 주도 섹터라고 해서 이렇게 모든 HTS에서 다 제공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 수익률 상위를 체크하면 지난주 같은 경우 코로나19 또 2차 전지주가 기간 수익률 상위 업종을 기록을 했는데요. 네, 그래서 선한 종목은 일단 기본적으로 테마 주도주 섹터에서 어떤 업종이 수익률을 크게 달성을 하고, 네, 어떤 업종이 또 기간 수익률에서 하위 업종을 달리는지 이런 걸 먼저 검색한 후에 두 번째 선침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차트를 통해서 최근 거래량이 평균 거래량보다 3배 이상 터진 종목을 집중 투자하는 방식이 저희 어떤 선한 투자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 이 기능이 안 익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온 선한 종목에는 이 차트 보시면 이렇게 국승당과 같이, 국승당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막걸리 또 제조업종 중에 하나인데요. 주류 업종에 속하지만 스마트팜 테마로도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 아래 차트를 보시면 분기 영업이익률이 최근에 이렇게 기하학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선별을 해서 차트 확인을 제일 마지막에 하는데, 차트 확인을 할 때는 이렇게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지 여부를 가장 먼저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보기 좋게 연두색으로 이렇게 박스권으로 지금 표시를 해놨습니다. 주가 거래량이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데 이 주가가 박스권을 돌파했을 때, 이때 해당하는 종목을 선침해를 하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아가 비슷한 원칙으로 제가 두 종목 정도, 최근에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종목이 GH 신소재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 테마로 형성이 돼 있고요. 또 음압병실 대장주에 속하게 하는데, 차트 오른쪽을 보시면, 또 여기 오른쪽을 보시면 재무 차트가 나와 있습니다. 재무 차트를 보시면 최근 매출액 증가율과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가 형성이 있고, 또 최근 영업이익률과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는 종목을 간추려서 차트를 확인하고 나서 주가의 거래량이 터졌는지, 또 이렇게 박스권을 돌파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우리가 종목을 매매하자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솔루스 첨단 소재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2차 전지 수혜주로 현재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지박 사업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 매이익 성장이 예상된다라고 이렇게 기재를 했는데, 재무 차트에서도 지금 보면 매출액이 이렇게 확연하게 증가하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 이 선침의 시점은 제가 일부러 여기서는 표시를 안 해드렸는데 차트를 이렇게 선을 두 개를 그어놓고 이렇게 수평선을 그어놓으시면 대략 7월 말 정도에 이렇게 이 박스권 돌파했을 때가 이 매수 시점이 될 수가 있겠고요. 이때 실제 매수를 해서 어때요? 했으면 결과적으로 N자형 상승으로 주가가 이렇게 급등이 나온 것을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은 기존에 활동하다가 이렇게 좀 처음 출연하다 보니까 이렇게 실수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요. 일단 저희 어떤 매매 스타일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그래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투자 원칙은 원칙 없는 수익은 손실보다 못하다가 저희 어떤 매매 원칙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투자 스타일은 좀 전에 설명해 드린 대로 수급과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차트 분석을 통해서 선침해하는 게 저희 매매 스타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한 종목으로 한 종목을 또 들고 나왔는데요. 현대해상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는 보험업종에 속하지만 시장의 어떤 금리 인상 수혜주로 지금 현재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도 영업이익 1,782원을 좀 기록을 했고요. 그래서 정년 동기 대비해서 약 30% 정도 증가를 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매출액과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증가한 모습을 보면은 주가는 향후 오를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배당 성향 해서 배당도 한 4.4% 정도 수익률을 이 종목이 해당하는 종목이 시가 대비 배당 수익률을 4.4%가 지급이 되기 때문에 선한 종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현대해상이라는 종목 앞으로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현대해상 차트 분석을 해보면 저기 오른쪽을 보시면 재무 차트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업이익과 매출의 증가율이 지금 동그라미 오른쪽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기하학적으로 좀 증가를 하고 있고요. 차트를 봤을 때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해둔 이 박스권 라인을 최근에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주가가 N자형 상승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선한 종목 투자법의 설명은 여기서 좀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선한 종목을 어떤 기준으로 찾고 공략을 할 수 있을지 예시와 함께 오늘 설명 강의를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 내용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더 많은 내용 알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해 주셔서 궁금증 해결해 보시고요. 또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도 추가 교육 제시해 드린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진호 주식닥터의 노란톡방 입장 가능한 3가지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내일장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오늘 밤에 FOMC 의사록도 공개가 될 예정인데 또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될지 또 확인을 해봐야겠죠. 내일 국내 증시 어떻게 전망을 해야 될까요? 일단 당분간 시장은 뭐 급등락이나 뭐 급락하거나 급등하는 그런 장세는 아닐 것 같고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오늘 FOMC 의사록이 또 상당 부분 중요한 역할을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하루 정도 건너뛰고 FOMC 의사록을 주목을 하셨다가 좀 제가 예상하는 기준에서는 3,130포인트가 지지하는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그리고 당분간 이제 박스권 장세가 좀 지루하게 한 달 동안은 계속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당분간은 급등락이 나타나기보다는 좀 박스권 장세를 예상해 주셨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3,130선을 지지하는 여부가 중요하다라는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FOMC 의사록에서 이제 그 테이퍼링 이슈가 나올 것 같은데 또 어떤 내용을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될까요? 일단 금리 인상에 대한 멘트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일단 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 금리 인상을 한다면 뭐 시점은 또 어느 시점인지 우리가 두 번째로 체크할 사항이 될 것 같고 또 세 번째로는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보면 이제 유가 하락이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제 같은 경우도 유가가 좀 급락이 좀 나왔었는데 유가의 급락이 단지 공급과 수요의 문제이냐 아니면 글로벌 어떤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지금 작용하는지 여부를 좀 체크해 보는 게 또 관전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테이퍼링 같은 경우에는 이르면 올해 11월부터 시작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시점 언제 시작이 될지 이 부분 집중해서 확인해 보시고요. 또 유가와 관련된 내용도 잘 확인해 보라는 설명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이 좀 반등을 해주긴 했지만 또 내일 시장 계속해서 잘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자, 그럼 주식닥터의 다크호스 히든 종목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공략을 해야 또 저희가 수익이 날 수 있을지 히든 종목 좀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제가 오늘 히든 종목으로 가져온 종목의 업종은 일단 비몰입 반도체 업종이 되겠고요. 네. 네, 그래서 비몰입 반도체는 지속 성장 가능한 테마로 지금 거의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 반도체 리스크가 메모리 반도체 쪽이라서 비메모리 반도체를 조금 더 집중해 보는 게 좋다라는 의견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될까요? 네,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 업종이 좋지 않더라도 반도체 생산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메모리 반도체하고는 별도로 보셔야 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네. 그래서 비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 이제 두 종목이 제가 좀 중점을 놓고 보고 있었는데 네. 일단 한 종목을 먼저 공개를 좀 이번에 좀 해드릴까 하는데 네. 일단 회사명은 LS 세미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LS 세미콘 같은 경우는 뭐 우리 회원님들 시청자분들 아시겠지만 LG 그룹사 원래 소속이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디스플레이를 구동하는 이제 핵심 부품을 생산하는 이제 업체인데요. 최근 또 순이익이 2,300원 정도를 기록을 했는데 PER을 보면은 업종 평균 대비해서 또 8배 수준으로 그 또에도 어떻게 보면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가 OLED에 3조 원을 투자할 경우에 또 아마 시장에서는 최대 또 수혜주로 전망을 하고 있다는 점에 좀 부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또 종목의 대응 전략은 노란 톡방에서 또 세부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히든 종목을 두 가지 종목을 준비를 하신 거죠. 그중에서 한 가지 종목을 먼저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LX 세미콘인데 이게 사실 전망은 또 좋다고 하고 저평가되어 있다고 하는데 주가가 많이 올라온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투자하기가 좀 까다로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거 투자 전략을 또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은 설명을 네, 해주신다는 거죠. 네. 네, 지금 또 많이 올라서 이거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을지 또 궁금해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이 종목에 대한 힌트 들어보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을 해주시고요.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름은 공개 안 하시는 건가요? 네. 또 업종은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먼저 제가 힌트를 좀 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이제 두 번째 힌트를 드리면 네. 2분기 실적 호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추가적인 힌트를 또 원하신다면 네. 인텔하고 TSMC 기업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오늘 두 종목을 히든 종목으로 준비를 해오셨는데 첫 번째 종목은 LX 세미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 역시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인데 종목 이름은 아직 말을 해주시지 않으셨고요. 다음 힌트로는 인텔과 TSMC 같은 글로벌 굴지 기업들이 고객사라는 점 이런 힌트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의 가격 전략, 자세한 매매 타이밍 궁금하신 분들
상황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또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자세하게 설명 들어보실 수 있는데요. 자, 노란톡방 입장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노란톡 내 오픈 채팅방 검색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란톡 입장하시면 화면 상단에 채팅방 검색 아이콘이 보이시는데 누르시면 오픈 채팅이 있습니다. 거기에 검색어 이진호의 선한 주도주 클럽을 입력하시면 노란톡방 링크가 나오는데요. 그곳으로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QR코드를 통해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여기 아래에 보이시는 QR코드 화면에 바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에 문자 번호 샵 3772번 입력하신 뒤 이진호 세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이진호 세 글자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이제 오늘 또 종목 상담이 들어와서 종목 상담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 오늘 문자로 여러 가지 종목이 많이 들어왔는데 문자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245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종목 같은 경우에는 LG생활건강이고요. 매수가가 15만 157만 2천 원에 비중은 10%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부탁드립니다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지난달 말에 굉장히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주가가 하루에도 막 5%씩, 6%씩 이렇게 하락을 하고 나서 이번 달에는 좀 횡보, 숨고르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현재가 마감을 144만 7천 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화장품주들이 최근에 다 안 좋죠.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크게 급락을 했고 이 종목도 주가가 최근에 굉장히 하락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이분은 앞으로의 주가 전망을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LG생활건강 같은 기업은 일단 종목은 기업 자체가 그렇게 안 좋은 기업은 아닙니다, 사실. 그렇죠. 그래서 근데 최근 지수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게 지금 차트에서 좀 확인이 되고요. 네. 그래서 8월 10일 날 저점 141만 7천 원 찍고 오늘 종가는 이제 144만 7천 원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우리 시청자분은 이제 150만 원 이상에서 매수 좀 비중을 잡고 있었다고 하셔가지고, 근데 지금 현재 주가 위치하고 크게 괴리감은 또 없어요, 진입가하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크게 걱정할 또 가대하게 나올 거라고 보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제가 보는 선에서는 크게 걱정할 종목은 아닌데 다만 주봉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주봉 차트를 보시면 현재 보면 구름대 하단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이 구름대 하단에 종가가 아마 137만 원 정도로 이탈을 하면 그때 손절 시점을 고려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LG생활건강에 대한 또 이러한 전망들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다른 화장품주들 아모레퍼시픽 같은 종목은 또 어떻게 보시나요? 네, 보시면 이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차트 한번 또 보시고 말씀드릴까요?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아모레퍼시픽일까요? 설명. 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화장품들이 많이 빠져서 주주분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지금 아모레퍼시픽 차트를 봐도 네. 지금 고점에서 또 상대적으로 한 50% 정도 낙폭이 좀 약간 가락이 이루어진 것도 지금 눈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가가 22만 2,500원에 이렇게 마감을 했는데요. 다행히 오늘은 지금 어떤 싼 바닥이 흥정이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약간 양봉으로 마감을 해줬는데 지금 차트가 보면 일봉 차트에서 웬만한 그 대형주는 다 차트가 약간 훼손이 된 게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주봉 차트를 주로 말씀을 보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화면 차트를 보시면 주봉 차트에서 보면 역시 구름대 하단에서 뭐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20만 원대만 지지를 해주면 다시 주가는 25만 원대로 다시 회귀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화장품주 한 종목을 또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 지지 여부 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문자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문자는 006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삼성중공업 매수가가 6,800원에 비중은 15%라고 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종목 상담 좀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조선주 가운데서도 굉장히 또 움직임이 컸던 종목입니다. 1분기 실적을 발표
발표하고 나서 굉장히 급락세가 있었고요. 그 당시에 실적도 좀 안 좋았고 또 무상 감자, 유상증자 이런 악재들이 많으면서 굉장히 주가가 크게 출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또 6월 달에는 또 독보적인 상승을 보이다가 최근에는 다시 일제히도 반납을 하면서 6,000원 선 초반대까지 내려온 모습인데요. 이제 유상증자 남았다고 하는데 전문가님, 삼성중공업은 이제 어떻게 앞으로 전망 봐야 될까요? 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또 마찬가지로 차트를 보시면 네. 그 주가의 급등락이 좀 많이 나왔다는 게 또 일단 확인이 됩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 뭐 감자에 관한 것도 나왔었고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6,000원대로 지금 종가가 형성이 됐는데 전 저점 라인이 5,600원대로 이렇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 5,500원 정도만 이탈을 하지 않으면 역시 뭐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또 분할 배수 관점을 접근하면은 또 평균 단가에 또 다다를 수도 있고 향후 주가는 다시 7,000원대로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또 그렇게 저는 이제 본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5,500원 지지가 되면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추는 전략도 좀 괜찮을까요? 네, 그래서 5,500원만 이탈을 하지 않으면 네. 추가 매수 관점이 유효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다시 한 7,000원대 정도를 일단 큰 목표가 뭐 제가 이 주식 가지고 8,000원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닐 것 같고요. 네. 한 7,000원이나 6,500원대 정도 목표가 잡고 분할 배수 관점을 접근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지 라인을 5,500원으로 잡고 지지 여부 잘 확인해 보시고요. 일단 중장기적인 목표가는 6,500원에서 7,000원 정도로 제시해 드렸으니까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는 090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하이트 진로이고요. 매수가는 37,700원에 비중 30%입니다. 계속 추가 매수를 했는데 답답합니다. 반등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에는 또 이 종목도 사실 여름 수혜주로 상승을 했었는데 6월 달에 고점을 경신하고 나서 이후로는 두세 달가량 계속해서 매물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고점이 한 4750원 정도였고요. 오늘은 31,900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지난 2월 당시 저점 부근까지 하락을 한 상태인 것 같은데 전문가님,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에는 추가 매수를 또 계속 하셨대요. 앞으로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트가 좀 이전 앞서 설명 그 종목보다 사실 좀 많이 훼손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시면 제가 이제 녹색의 두꺼운 선이 보이실 건데요. 이 선을 아무래도 이탈을 하니까 주가가 지금 최근에 다시 좀 약간의 하락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하이트 진로는 추가 매수의 관점이라기보다는 34,000원을 다시 회복했을 때 네. 그때 34,000원 지지 여부하고 확인하고 그때 비중을 다시 5% 정도 아니면 10% 정도 진입을 그때 들어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으로서는 추가 매수 관점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강하게 이 종목을 좀 드리고 싶네요. 지금은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34,000원까지 좀 반등이 나오는지 여부를 체크하고서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자 한 개 더 확인해 볼게요. 668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이진호 대표님 좀 꼭꼭 봐주세요. 굉장히 또 안타까운 문자 왔습니다. 종목이 SK하이닉스이고요. 매수가가 13만 5,200원에 비중이 40% 어떻게 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일단 뭐 SK하이닉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들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만 오늘 3거래 연속으로 좀 양봉이 나오면서 마감을 했어요. 10만 원 선은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고 오늘은 2% 정도 오르면서 10만 4천 원 기록을 했고 또 오늘은 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함께 유입이 된 것으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매수가가 13만 5,200원 정도이시면 좀 그렇게 낮은 가격대는 아니고 좀 고점 부근에 상단 부근에 위치해 있어요. 또 비중도 크셔가지고 이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예, 일단 이 같은 경우는 14만 원대면 상당히 지금 현재 주가 위치하고 괴리감이 상당히 좀 큰 편이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업체 반도체 대량 악재가 계속 이제 시중에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최근 많이 하락을 한 건데 제가 이제 보는 관점에서는 반도체 업장의 악재는 나올 건 다 나왔다. 예, 더 이상 나올 악재는 없다. 일단 그렇게 보는 게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가 현재 위치를 보면은 일단 10만 원대를 깼어요. 10만 원대를 깼는데 10만 원대를 깬 게 사실 이번 주. 그래도 지난주에 보면은 이렇게 가격 움직임을 체크해 보면 일단 10만 원 여부가 지지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지지하고 현재 종가 오늘 10만 4천 원에 마감했다는데 일단 의미를 좀 부여하고 싶고요. 그리고 중기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 업종
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아마 신규 매수자라면은 정말 저점에서 매수를 하는 그런 기회로 좀 활용하시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보유 중인 분들은 지금 현 가격에서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업종의 어떤 호황이나 이런 게 제가 봤을 때 한 달이고 2달 정도만 이 하방 경직성을 받고 주가가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크다. 그때는 아마 제가 봤을 때 12만 원, 14만 원대에 도달하면은 지금 현 시점에서 분할 매수하면 평단가 하면 약 12만 5천 원 정도가 될 텐데요. 네. 그때 이탈을 하든지 하시는 게 좋고 현재 관점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제가 좀 이 반도체 업종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럼 이분 비중이 좀 있으시긴 하지만 추가 매수를 더 하는 게 낫다라고 보시는 네, 건가요? 지금 관점에서는 지금 가격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SK하이닉스 평균 단가를 낮춰서 좀 보유하는 전략으로 대응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826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대차 비중은 일단 10%이시고요. 매수가가 24만 원이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할까요? 라는 짧은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주들이 한 5, 6월 달에는 좀 상승하는가 싶다가 다시 좀 밀리고 있습니다. 주가 조금씩 다시 한번 저점이 좀 낮아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은 0.23%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고 21만 2,500원 정도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분은 매수가가 24만 원 정도이시면 6월 달에 살짝 상승을 했을 때 그때 매수를 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정말 안 움직입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일단 유럽 시장에서 반응이 일단 신차나 이런 게 반응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이제 대형주다 보니까 어떤 지수의 영향, 즉 박스권 장세를 지금 현대차 차트 같은 경우 봤을 때도 이 박스권으로 이렇게 표시가 좀 가능할 것 같은데요. 네. 이런 코스피의 어떤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 종목도 그냥 뭐 영향을 그냥 받고 있다라는 정도에서 그렇게 관점에서 일단 해석이 가능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영업 실적이 나쁘거나 지금 유럽 쪽에 진행하고 있는 사업적인 부분에서 뭐 평가가 그렇게 나쁜 편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주가 20만 원대 가격 지지 체크만 하방 경직성을 잘 받고 올라만 주면은 제가 지금 차트에서 보이는 녹색선 굵은 선이 지금 24만 원대 가격인 것 같은데요. 네. 그 정도 가격까지는 자유 반등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또 그렇게 좀 기대를 하는 게 또 맞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지금 박스권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박스권 상단에 이분 매수가이시고 한 20만 원대가 지지가 나오면 다시 매수가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24만 원대에서 더 올라갈 거라고 또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이제 가격 기간 하방 경직성을 받고 좀 기간적으로 좀 받고 다시 반등이 나오면 그때 가격 24만 원까지는 올라올 수는 있다. 일단 이렇게 예측은 가능한데 네. 다만 24만 원에 올라왔을 때 더 비중을 추가해서 뭐 진입하시거나 이러지는 마시고 그 가격에서 일단 파시고 상황을 다시 감방하셨다가 23만 원, 25만 원 강하게 돌파하는 어떤 시장 흐름에 맞게 그렇게 그럴 때 강하게 돌파했을 때 아마 종목을 진입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매수가 회복이 됐을 때는 좀 정리를 하시고 좀 더 조정이 받았을 때 그때 매수를 하신 다음에 강하게 돌파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전략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종목 상담을 또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더 받고 싶은 분들이나 오늘 얘기해 드렸던 내용 자세한 설명 듣고 싶은 분들 노란톡방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노란톡 내 검색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어 이진호의 선한 주도주 클럽 검색하셔서 링크로 바로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QR코드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휴대폰 카메라 켜셔서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해 주시면 바로 노란톡방 입장 가능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문자번호 샵 3772번으로 이진호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이진호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전문가님 첫 출연이신데 시장 분석부터 또 종목 상담까지 그리고 히든 종목까지 자세한 설명 들어봤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닥터스탁 시즌2 오늘도 1시간 동안 꽉 채워봤습니다. 여러분들 성공 투자에 꼭 도움 되시길 바라겠고요. 더 자세한 내용 듣고 싶은 분들 노란톡방 입장해 주셔서 많은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4시 장 마감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